여러분, 예전엔 저도 바세린이 별거 아니라고 진짜 생각했어요. 정말로 바세린이 특별할 게 없다고 여겼죠. 젊었을 땐 욕실에 놓여 있어도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향도 없고 저렴하고 끈적끈적한 연고 한 통. 그냥 갈라진 피부에 잠깐 바르는 용도 정도로만 알았지.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예전에 잘못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입술에 발라봤는데 두껍고 무겁고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얼굴에도 발라봤는데 아무런 보습 단계 없이 그냥 바른 거라. 다음날 아침엔 작은 뾰루지들이 올라왔어요. 그때 생각했죠. 아, 내 피부엔 바세린이 안 맞는구나. 그리고 그 뒤로 몇 년 동안 서랍 속에 그냥 놔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바세린이 안 좋은 게 아니었어요. 제가 바세린을 잘 몰랐고 제대로 쓰지 못했던 거예요. 조용하고 수수한 친구 같은 존재랄까.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진짜 가까이 지내다 보면 그 진가를 알게 되는 그런 친구요. 그리고 생각을 바꾸고 좀 더 알아보고 천천히 다시 시도해보니까 정말로 바세린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말씀드릴게요. 한동안 저는 바세린을 그냥 비상용으로만 두는 제품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쁘진 않지만 딱히 주목할 만한 것도 없다고 여겼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한 피부과 의사 선생님의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분의 말투가 정말 부드럽고 친근했어요. 일부러 어렵게 설명하지도 않았고요. 그 영상에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말이 있어요. 바세린은 보습을 해주는 제품이 아닙니다. 이미 공급된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톡 하고 맞은 기분이었어요. 아, 그동안 저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건조한 피부에 그냥 바세린을 덮듯이 바르고는 왜 효과가 없는지 의아해했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바세린에 대해 진지하게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서랍 깊숙이 있던 바세린 통을 다시 꺼내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한번 써보자. 그리고 정말 사용법을 완전히 바꿨어요. 먼저 피부를 깨끗이 세안하고 가볍게 수분감을 주는 크림을 먼저 발라준 뒤 아주 소량의 바세린, 정말 눈곱만큼만 눈가, 콧망울, 입술 같은 쉽게 건조해지는 부위에 톡톡 바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피부가 부드러워졌고 푸석함도 사라졌어요. 예전처럼 번들거리지도 않았고요. 촉촉하고 매끄럽고 기분 좋은 촉감이었어요. 솔직히 그 순간 좀 놀랐어요. 막 드라마틱하게 하얘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피부가 자연스럽게 건강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바세린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항상 원칙을 지켜요. 수분을 먼저 공급하고 그 위에 바세린으로 수분을 잠가주는 거죠.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값싼 제품이라고 해서 다 쓸모없는 게 아니구나. 정말 좋은 제품들도 우리가 제대로 된 기회를 주지 않아서 모르고 지나칠 때가 있다는 거려. 제가 사용법을 제대로 이해한 후 바세린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깨달은 건 이거예요. 바세린은 보습 크림이 아니라는 것. 이 부분은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저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헷갈려 하거든요. 보습크림은 수분을 공급해주고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고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잖아요. 하지만 바세린에는 그런 기적 같은 성분이 들어있지 않아요. 바세린은 딱 하나의 역할만 해요. 그 전에 해준 모든 스킨케어를 잠가주는 것. 그래서 만약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건조한 피부에 바세린만 바르면 네, 저도 경험했던 것처럼 전혀 아무 변화가 없어요. 피부는 여전히 건조하고 거칠고
오히려 무겁고 답답한 느낌만 들죠. 그런데 만약 그 전에 가볍게 보습을 해준 상태에서 피부가 어느 정도 부드러워졌을 때 얇게 바세린을 덧발라주면 정말 얇은 한 겹만 발라도 그 촉촉한 느낌이 밤새도록 유지돼요. 저는 이걸 피부의 얇은 외투라고 불러요. 색도 없고 향도 없고 눈에 잘 띄지도 않지만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지켜주고 피부가 당기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외투 같은 존재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써본 비싼 밤 전용 크림들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았어요. 제가 생각을 바꾸고 나서 사용 방법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얼굴 전체에 막 바르지 않아요. 진짜 건조한 부분, 눈가, 콧망울, 입술 주변, 잔주름이 생기기 쉬운 부위에만 조금씩 아주 소량씩 발라줘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피부가 번들거리지 않고 촉촉하고 부드럽고 편안해요. 이걸 매일 저녁 꾸준히 하다 보면 피부가 점점 더 건강해지고 탄력도 생기고 얼굴 톤도 훨씬 밝아지는 느낌이에요. 제가 제일 좋다고 느낀 점은요. 많은 돈을 들일 필요 없다는 것. 그냥 제대로 알고 쓰면 되는 거예요. 바세린은 보습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제대로 조합해서 사용하면 당신의 피부를 가장 잘 지켜주는 완벽한 마무리 단계가 되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야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바세린이 모두에게 똑같은 효과를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바세린을 시도해보고 금방 포기해버리기도 해요. 바르고 나면 얼굴이 너무 답답하고 무거워요. 볼 주변에 좁쌀 여드름이 생겼어요. 언니, 며칠 발랐는데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졌어요. 왜 그런 거죠? 이런 말들 저도 정말 많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저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가 바세린에 있는 게 아니라 사용 방법에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실수는 피부를 제대로 클렌징하지 않고 바르는 것. 피부에 먼지나 메이크업 잔여물, 유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바세린을 덮어버리면 좋은 성분뿐만 아니라 나쁜 것까지 다 가둬버리는 셈이 되죠. 피부가 숨을 쉴 수 없게 되고 그 결과는 트러블, 막힘, 여드름. 두 번째 실수는 너무 많은 양을 바르는 것. 바세린은 보습 크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바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정말 얇게 소량만 발라줘도 충분히 보습막을 형성해줘요. 특히 지성 피부에 너무 많이 바르면 피부에 자연스러운 피지 배출이 막혀서 오히려 트러블이 생기기 쉬워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예전에 가장 많이 했던 실수는 보습 단계를 건너뛰는 것. 바세린은 수분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공급된 수분을 잠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한 상태에서 세럼이나 로션 같은 수분 제품 없이 바세린만 바르면 잡아줄 수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밤새 수분이 날아가 버리고 아침엔 더 건조해진 피부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품이 나쁜 게 아니라 제가 아직 그 제품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바세린을 쓸 때 항상 피부를 꼼꼼히 세안하고 수분 공급을 먼저 해주고 꼭 필요한 부위에만 얇게 바르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랬더니 정말 한 번도 답답하거나 트러블 생긴 적이 없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피부가 튼다거나 붉게 일어난다거나 가려운 증상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도 예전에 시도했는데 잘 안 맞았던 기억이 있다면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사용법 하나만 바꿔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언니, 그럼 매일 밤 바세린은 어떻게 사용하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1년 넘게 꾸준히 해오고 있는 아주 간단한 루틴을 말씀드릴게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첫 번째 단계, 항상 피부를 깨끗하게 세안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복잡한 클렌징까지는 필요 없고요. 자기 피부에 맞는 순한 세안제로 꼼꼼히 씻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는 보통 거품이 많지 않고 순한 클렌저를 사용해요. 세안 후에도 피부가 당기지 않고 촉촉하거든요. 그 다음 로션이나 가벼운 수분 세럼을 발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세린은 보습을 공급하는 제품이 아니라 이미 공급된 수분을 잠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보습제를 먼저 바르지 않으면 바세린은 지켜줄 게 없어요. 저는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세럼이나 가볍고 순한 로션을 사용하는데요. 피부에 금방 흡수되고 번들거리지 않는 정도면 충분해요. 단계가 많을 필요는 없고 한 가지만 바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바세린을 바르는 단계. 근데 여러분, 진짜 소량만 바르셔야 해요. 예전에 저도 양 조절을 못해서 너무 많이 바른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무겁고 답답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해요. 쌀 한 톨 크기만큼 소량을 눈가, 콧망울, 입가처럼 쉽게 건조해지는 부위에 톡톡 찍어 발라줘요. 피부가 유독 건조하게 느껴지는 날엔 이마나 입 주변에도 소량 더 발라주고요. 이게 전부예요. 얼굴 전체에는 바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건조한 부위만 따로 케어하는 걸 더 선호해요. 다 바르고 나면 마사지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둬요. 바세린은 그냥 그 자리에 얇게 머물면서 피부 위에 보습막을 형성해줘요. 느낌도 가볍고 답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가 정말 부드럽고 촉촉해요. 가끔 늦게 자느라 바세린을 바르지 못하고 잔 날엔 다음날 아침 금방 티가 나요. 특히 콧망울 주변이 당기고 거칠거칠하거든요. 그때마다 느껴요. 작지만 바세린의 효과는 정말 안정적이고 꾸준하구나.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점은 비싼 제품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 제품을 많이 쓸 필요도 없고 바르게 알고 적절하게 조합해서 쓰기만 하면 작은 바세린 하나로도 매일매일 효과적인 스킨케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친구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요. 언니에게 특별한 비법 같은 건 없어. 언니는 바세린 하나랑 조금의 끈기만 있어. 여러분, 바세린이라고 하면 대부분 입술에 바르거나 갈라진 피부에 바르는 용도만 떠올리시죠? 그런데 사실 바세린은 그 이상으로 다양한 활용법이 있어요. 저는 하나하나 직접 사용해보면서 효과를 느꼈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간단하면서도 효과 좋고 돈도 들지 않는 바세린 활용법 5가지를 공유해드릴게요. 1. 속눈썹을 길고 건강하게 가꾸기. 이 방법은 한국인 친구에게 배운 건데요. 그 친구는 속눈썹 관리를 자연 성분으로 꾸준히 하더라고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매일 밤 세안 후 바세린을 아주 소량 면봉에 묻혀서 속눈썹에 살살 발라주세요. 정말 소량으로 살짝 윤기만 돌 정도면 충분해요. 처음엔 이게 되려나 싶었는데 3주쯤 지나니까 속눈썹이 진짜 두꺼워지고 튼튼해졌어요. 예전처럼 쉽게 빠지지도 않더라고요. 2. 향수를 오래 지속시키는 베이스로 사용하기. 이건 뷰티 블로거에게 배운 꿀팁이에요. 손목, 귀 뒤 등에 바세린을 얇게 바르고 그 위에 향수를 뿌려주세요. 그러면 향이 훨씬 오래가요. 특히 겨울처럼 피부가 건조한 계절엔 향이 금방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바세린을 베이스로 써주면 향이 피부에 스며들듯이 오래 남아요. 하루 종일 은은하게 향기 나는 느낌이랄까요. 3.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자극 완화. 장시간 마스크를 쓰면 코 주변이나 볼 옆이 붉고 따갑게 되잖아요. 그럴 땐 그 부위에 바세린을 얇게 한번 발라주세요.
다음 날엔 확실히 진정된 걸 느낄 수 있어요. 피부를 자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부드러운 쿠션 같은 역할을 해요. 4. 갈라진 뒤꿈치 관리. 이건 저희 엄마가 알려주신 방법인데, 건조한 계절엔 지금도 매일 하고 있어요. 자기 전에 바세린을 뒤꿈치에 바르고 면 양말을 신기만 하면 끝. 다음날 아침엔 진짜 스파 다녀온 것처럼 뒤꿈치가 보들보들해져요. 몇 일만 계속해도 갈라진 부분이 사라져요. 엄마께 너무 감사한 꿀팁 중 하나예요. 5. 건조한 손에 보습막 형성하기. 손을 자주 씻거나 사무실에서 종이, 에어컨 등에 많이 노출되면 손이 쉽게 거칠어지잖아요. 저는 밤마다 바세린을 손 전용 크림과 섞어서 바르고 면 장갑을 껴요. 다음날 아침엔 손이 정말 부드럽고 촉촉해져요. 무엇보다 얼굴을 만졌을 때 거친 감촉 없이 손끝이 부드러워서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제가 직접 해보고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는 바세린 활용법 5가지. 작은 통 하나지만 효과는 정말 대단해요. 조금의 창의력, 조금의 꾸준함만 있다면 바세린은 생각보다 훨씬 유용하답니다. 혹시 집에 바세린이 한 통 있다면 서랍 속에 묵혀두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하나만 시도해보세요. 저처럼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바세린에 대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면 나도 한번 써봐야겠다 하고 당장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죠? 사실 그건 좋은 일이에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꾸준히 사용해보면서 깨달은 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바세린이 잘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솔직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바세린 사용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더 명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 바세린을 매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피부가 건조하고 수분이 부족한 분들, 각질이 잘 일어나고 쉽게 갈라지는 피부, 특히 눈가, 입가, 발뒤꿈치처럼 쉽게 트고 갈라지는 부위엔 바세린을 바르면 정말 눈에 띄게 진정되고 부드러워져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려요. 에어컨이 강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 손을 자주 씻거나 마스크를 오래 착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30대 이후 피부 수분이 줄고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분들, 바세린은 피부의 보습을 잠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밤사이 피부를 편안하게 감싸주는 담요처럼 작용해요. 그렇다면 지성 피부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정말 건조한 부위에만 아주 소량으로 사용하세요. 예, 눈가, 입술 등. 낮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특히 메이크업 할 경우는 피해야 해요. 얼굴 전체에 두껍게 바르고 자기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피부가 예민하거나 여드름 염증이 있다면 바세린 사용을 잠시 중단하는 걸 추천드려요. 피부가 안정된 후에 아주 소량부터 다시 시도하면서 피부 반응을 살펴보세요. 마지막으로 바세린 성분에 대한 걱정. 바세린은 미네랄 오일 기반이라 성분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처음엔 관련 글을 많이 찾아봤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깨끗한 피부에 적절한 양만 자신의 피부 상태에 맞게 쓴다면 바세린은 여전히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경제적인 제품이에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피부를 잘 관찰하고 들어주는 것. 피부는 우리에게 말해줘요. 나는 지금 바세린이 잘 맞아. 혹은 지금은 쉬고 싶어 라고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처음 바세린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되었을 때 솔직히 정말 이게 피부를 바꿔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있었어요. 그냥 단순히 한번 써보자. 보습이라도 조금 되면 좋은 거지 뭐.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조금씩 천천히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피부가 바로 확 변하거나 광고처럼 뽀얗고 반짝거리는 그런 효과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주 조용하고
대신 오래가는 변화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요. 아침마다 건조하고 잔주름이 보이던 눈가가 부드럽고 생기 있어졌고, 입술도 각질이 거의 생기지 않고, 립밤을 깜빡해도 거칠지 않게 유지되고, 특히 겨울마다 갈라졌던 뒤꿈치가 요즘은 손바닥처럼 부드러워요. 정말 과장 없이 말씀드려요. 매일 밤 얇게 바르는 바세린 한 겹이 전부예요. 하지만 매일 꾸준히 했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했어요. 얼굴 전체에 마구 바르지도 않았고, 무조건 효과를 기대하고 남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피부의 변화뿐만 아니라 제가 피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유행을 많이 쫓았어요. 누가 어떤 제품이 좋다고 하면 당장 사고 싶고 써보고 싶고 어느 순간 화장대에 있는 제품들만 봐도 작은 화장품 가게 하나 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바세린과 함께 하면서 저는 이런 걸 배웠어요. 피부는 많은 걸 원하지 않는다. 그저 잘 맞는 것과 조금의 인내심만 있으면 된다. 요즘 저의 루틴은 아주 간단해요. 밤마다 깨끗이 세안하고 가볍게 보습제를 바르고 건조한 부위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덧바르기. 이게 전부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더 이상 수많은 병과 튜브 사이에서 헤매지도 않아요. 그저 단순하고 편안한 습관 하나가 저를 더 주도적이고 마음이 가벼운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바세린을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변화는 피부가 좋아진 것뿐 아니라 나도 나를 챙길 수 있구나 라는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정말 기분 좋은 변화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누군가 저에게 바세린 진짜 만능템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니요. 바세린은 마법 같은 제품이 아니에요. 피부를 즉각적으로 하얗게 만들어주지도 않고 시간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주지도 않아요. 화려하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아요. 화장대에 올려놔도 누가 봐서 할 만한 제품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 단순함이야말로 제가 바세린을 믿게 된 이유예요. 매일 밤 바세린을 바를 때마다 그건 단순한 보습의 의미가 아니에요. 내 피부에 귀 기울이고 평소엔 놓치기 쉬운 작은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이거든요. 화장대에 올려놔도 누가 봐서 할 만한 제품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 단순함이야말로 제가 바세린을 믿게 된 이유예요. 매일 밤 바세린을 바를 때마다 그건 단순한 보습의 의미가 아니에요. 내 피부에 귀 기울이고 평소엔 놓치기 쉬운 작은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이거든요. 어떤 날엔 이마가 약간 당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조심스럽게 바세린을 덧발라줘요. 설거지를 오래 한 날엔 손등이 건조해요. 그럴 땐 얇게 펴발라줘요. 이렇게 매일매일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서 저는 나를 돌보는 방법을 다시 배웠어요. 바세린은 기적을 약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기대도 크지 않았고 오히려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기쁨이 되었어요.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은 꼭 화려하거나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것. 유행을 따를 필요도 없고 값비싼 제품이 전부도 아니에요. 조금의 인내와 조금의 이해심만 있다면 작은 바세린 한 통도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수많은 스킨케어 제품들 사이에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그냥 아주 단순하게 바세린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 무언가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신에게 조금 더 관심을 주고 매일 조금씩 부드럽게 나를 대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피부도 우리 마음처럼 똑같이 반응하거든요. 억지로 하려고 하면 거부하고 사랑해주면 자연스럽게 응답해요.
이 작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의사도 전문가도 아니에요. 단지 예전엔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다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제는 그 소중한 경험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것뿐이에요. 혹시 제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과 닮은 점이 있었다면, 혹시 바세린을 다시 한번 제대로 써보고 싶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전 정말 기뻐요. 스킨케어는 여행이에요. 그리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분명 자신만의 피부 리듬을 찾아가게 될 거라고요. 저처럼요.